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리눅스 사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눅스에 접속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미 리눅스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리눅스 명령어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리눅스 명령어는 파일에 관계된 명령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ls, cd, pwd, mkdir, rm, cp, move, ln, touch, 그리고 cat, head, tail, more와 같은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컴퓨터 시스템에 이제 리눅스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이고 있을 테고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명령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리눅스 시스템에서 man하고 ls라고 하게 되면은 명령어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man ls를 하는 경우에 ls는 list 디렉토리 컨텐츠라고 해서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리스트에서 보여주는 명령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맨 페이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Q를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ls를 했을 때 현재 디렉토리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용이 표시가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단하게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리다이렉션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da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 날짜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date 한 다음에 리다이렉션 명령을 통해서 임의 이름, 예를 들어서 f라고 하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date의 수행 결과를 f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date의 수행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 그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결과를 화면으로 보내지 말고 f라고 하는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게 리다이렉션 명령어입니다. 자, 이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데이트를 수행을 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ls를 하게 되면은 f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ls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l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ls-l을 수행을 한 다음에 출력된 결과를 보면은 -rw, -rw, -r,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 그리고 스튜던트 그리고 29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마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22 그리고 시간 푸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푸라고 하는 파일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출력을 해준 겁니다. 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 앞에 이제 표시된 거는 이 f라고 하는 파일에 대한 퍼미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그룹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29는 이 f라고 하는 파일이 29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요 마치 2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날짜를 의미하고 시간을 의미하고 요거는 이제 파일을 갖다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더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은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LS하고 ls-l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파일 내용을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그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서 파일을 그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또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그 사용하는 방법이, 그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는 방법이 리눅스에서는 mkdir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맨 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dir은 make directory라는 명령어이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디테일한 옵션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요. 우선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풀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디렉토리를 갖다가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mkdir 한 다음에 여러분이 디렉토리 1을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l을 하게 되면은 풀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그리고 디렉토리로 dir1이라는 게 이제 생성이 된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방금 보신 것과 같이 mkdir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디렉토리를 생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디렉토리를 하나 더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mkdir dir2. 자, ls-l을 했더니 디렉토리가 이제 두 개가 생성이 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가 무언지 여러분이 보려고 하게 되면은 pwd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pwd는 print working directory라고 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디렉토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렉토리는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그 밑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서 지금 우리가 워킹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디렉토리 2개하고 파일이 하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디렉토리를 이동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cd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맨 페이지를 통해서 cd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cd하고 엔터키를 치면은 아이고 cd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 한 다음에 여러분이 dir2로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dir2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pwd를 하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이 홈 디렉토리 밑에 스튜던트 디렉토리 밑에 dir2 디렉토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dir2는 새롭게 만든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ls-l을 했을 때 현재 여기에 아무런 그 파일이 없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파일을 하나 우리가 임의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간과 날짜를 아까는 풀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구라고 하는 파일에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l을 했더니 자, 현재 디렉토리에 구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구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ca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면 여러분이 구라고 하는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at 하고 한 칸 띄고 구라고 해서 엔터키를 치면은 현재 날짜 일요일이고 3월 22일 그리고 지금 2시 20분 21초였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2020년이라는 요 내용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current working directory가 홈 밑에 스튜던트 밑에 dir2였는데 만약에 상위 디렉토리로
조금 전에 작업을 했던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는 방법은 change 디렉토리 한 다음에 점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pwd 해서 봤더니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점점은 상위 디렉토리를 얘기하고 점 하나를 찍으면 현재 커런트 디렉토리를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cd 점점을 하게 되면은 현재 디렉토리는 홈 디렉토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ls-l을 했더니 스튜던트 디렉토리 하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디렉토리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cd 점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루트 디렉토리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s-l을 하게 되면은 루트 디렉토리,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C 드라이브와 같은 거를 의미를 합니다. C 드라이브. 그래서 최상위 디렉토리에는 이런 많은 디렉토리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리눅스에 아마 처음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디렉토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마 굉장히 좀 궁금해 할 텐데 차차 배우도록 하고 우선 간단하게 하나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cd bin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current working 디렉토리를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bin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bin 디렉토리는 유닉스에서 바이너리들, 바이너리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실행 파일들, 그런 실행 파일들이 저장이 된 디렉토리입니다. 자, ls라고 해서 타이핑을 치면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많은 명령어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봤었던 명령어들, 대표적으로 ls라는 명령어도 여기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방금 했던 mkdir, make 디렉토리 같은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make 디렉토리. 그리고 cd, cd는 change 디렉토리, change 디렉토리는 여기 없네요. change 디렉토리는 없고, 여기 굉장히 이제 많은 디렉토리들이 여기 그 파일들, 리눅스 명령어 커맨드들이 여기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디렉토리가 bin 디렉토리니까 여러분이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려면은 cd 점점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면 되고, cd 점점을 하게 되면은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 루트 디렉토리 밑에 아까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었었고, 그 디렉토리 밑에 스튜던트 디렉토리가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디렉토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싶은 디렉토리 명을 쭉 리스트를 하게 되면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타이핑을 쳐볼게요. 자, 제대로 이동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홈에 스튜던트 디렉토리에 지금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 그 디렉토리가 지금 두 개가 더 있었었죠. 만약에 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cd dir1이라고 해도 되고, 아까 제가 점이라고 하는 게 현재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 밑에 dir1으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현재 dir1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bin 디렉토리 아까 그 명령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현재 디렉토리에서 만약에 그 루트에 있는 bin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ls 한 다음에 루트 밑에 bin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싶다. 엔터키를 치면은 아까와 같이 그 커맨드들이 쭉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는 워킹 디렉토리는 그대로 그 dir1에 있는 상태에서 파일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루트 밑에 bin 디렉토리 경로만 지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딜렉토리는 그대로 dir1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딜렉토리에 이동을 하는 것은 지금 current working 디렉토리가 홈 밑에 student 밑에 dir1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그 점점과 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상대 경로를 지정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점점이면은 스튜던트 딜렉토리로 이동을 한 것이고, 또 점점이면은 홈 딜렉토리로 이동을 한 것이고, 점점이면은 루트가 됩니다. 루트 밑에서 다시 홈 딜렉토리 밑으로 와서 여기서 스튜던트 딜렉토리 밑에 dir2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딜렉토리는 홈 밑에 스튜던트 밑에 dir2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cd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리눅스에 있는 여러 가지 경로에 있는 딜렉토리 또는 파일을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ls하고 cd, pwd, mkdir은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rm, remove라고 하는 명령어, 그리고 cp, 카피하는 명령어, move, 파일을 이동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딜렉토리가 dir2인데 여기에는 지금 파일이 9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은 지금 9는 파일이고, 이 9라고 하는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rm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하면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점 슬래시 9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이 9라고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rm 9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딜렉토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딜렉토리에는 지금 방금 9라고 하는 파일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위 딜렉토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상위 딜렉토리에서 여러분이 파일 내용을 봤더니 dir1이 있었고 dir2가 있었고 프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ls-l 현재 딜렉토리 밑에 dir1에 있는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 검색을 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러분이 딜렉토리도 바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rm 현재 딜렉토리 밑에 있는 dir1을 삭제하겠다 해서 여러분이 rm 명령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 rm은 파일을 갖다가 이제 지우는 거고, 딜렉토리를 갖다가 지우기 위해서는 rm dir1을 갖다 해주시면은 딜렉토리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rm dir을 해서 딜렉토리 1을 제거를 했습니다. dir2에도 파일이 있었나요? ls-l 현재 딜렉토리 밑에 dir2 dir2에도 지금 파일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rm dir 한 다음에 dir2 하게 되면은 파일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딜렉토리에 있는 dir2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똑같이 아까처럼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현재 딜렉토리 밑에 f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상위 딜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dir2 파일을 만약에 지우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rm dir 현재 딜렉토리 밑에 있는 dir2를 삭제하겠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냐면은 fail to remove라고 해가지고 딜렉토리 2를 삭제하는 것이 실패가 됐다. 왜 그러냐면은 딜렉토리 not empty라고 해서 딜렉토리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딜렉토리 rmdir 명령이 실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딜렉토리 하위 딜렉토리에 있는 dir2에 있는 파일을 다 삭제를 하고 나서 rmdir 명령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하위 폴더에 하위 딜렉토리에 파일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싶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rm이라는 명령인데 rm-rf 해주고 현재 딜렉토리 밑에는 dir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rm은 remove고 -rf에서 -r은 리커시브하게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하위에 딜렉토리가 있고 그 하위에 딜렉토리가 있어도 그 딜렉토리들을 다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f라고 하는 명령은 f라고 하는 옵션은 뭐냐면은 force라고 해가지고 강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위에 있는 것들을 모두 삭제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제로 dir2에 파일이 있었는데 강제로 dir2 파일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리눅스를 사용할 때 있어 가지고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rm-rf와 같은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상위 딜렉토리에서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주요 파일들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컴퓨터를 더 이상 여러분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한 모든 파일들이 삭제가 되면은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방금 remove라는 명령어 그리고 rmdir 명령어를 통해서 파일과 딜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을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mov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ove는 기본적으로 그 파일을 갖다가 다른 딜렉토리로 이동을 하거나 파일 이름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명령입니다. 자, 현재 딜렉토리에 ls-l을 했더니 f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f라고 하는 파일을 여러분이 만약에 q라고 하는 파일로 이름을 바꾸겠다. 이런 경우에 move 한 다음에 f라고 하는 이름을 q로 이름을 변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f라고 하는 이름이 q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mkdir을 해서 dir1을 한번 새롭게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ls-l. 자, 만약에 q라고 하는 파일을 dir1으로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move 한 다음에 q라고 하는 파일을 현재 딜렉토리 밑에 있는 dir1 밑으로 이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q라고 하는 파일을 현재 딜렉토리 밑에 있는 dir1 밑에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ls-l을 했더니 q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cd dir1을 해서 내용을 봤더니 q가 이쪽에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move라고 하는 명령은 파일을 이동을 하거나 파일의 이름을 바꾸거나 또는 딜렉토리를 다른 딜렉토리 밑으로 이동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유용한 명령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ln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ln. 이거는 링크를 생성을 해주는 건데 이 명령을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리눅스에서 링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윈도우즈에서 바로가기와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윈도우에서 바로가기를 만든다, 바로가기 아이콘이나 이런 걸 만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실제 그 파일을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파일의 경로를 그 파일을 갖다가 액세스할 수 있는 경로에 해당이 되는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쿨하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쿨하고 하는 파일, 현재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쿨하고 하는 파일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날짜가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이 쿨하고 하는 파일을 바로가기 링크를 상위 폴더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위 폴더는 어디냐면은 홈 밑에 있는 스튜던트가 되겠죠. 지금 현재 디렉토리는 홈 밑에 스튜던트 밑에 dir1인데 상위 디렉토리에다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쿨하고 하는 파일의 링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ln 한 다음에 여러분이 옵션을 -s, 여러분이 -s를 준다라는 것은 소프트 링크를 얘기하는 거고, 이 -s를 주지 않고 하게 되는 경우는 하드 링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윈도우하고 비슷하게 바로가기를 해주는 거는 소프트 링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리눅스에서 하드 링크는 실제 이 파일을 복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상위 디렉토리에 예를 들면은 링크 쿨하고 하는 파일을 만들겠다. 어떤 걸 대상으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쿨하고 하는 파일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했네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쿨하고 하는 파일을 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링크 쿨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쿨가 그대로 있고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상위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ls를 해서 보면은 링크 쿨가 이제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링크 쿨 ls-l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링크 쿨하고 하는 것은 쿨하고 하는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링크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퍼미션인데 퍼미션 앞에 l이 붙어 있는 건 링크라는 얘기입니다. 링크. 여기 d라고 되어 있는 거는 디렉토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파일의 크기가 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파일의 크기가, 여러분이 파일의 크기가 오라는 얘기가 뭐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 한 다음에 아까처럼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쿨하고 한 번에 해서 생성을 할게요. 그러면 ls-l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푸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는데 29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푸에는 29개의 이렇게 29개의 문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링크 쿨하고 하는 거는 왜 오냐면은 요게 5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ko. 그래서 이제 얘는 컨텐츠가 이제 5개의 문자로 이제 구성이 돼서 여기 오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간 혹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계속 내용을 봤던 게 이제 뭐냐면은 간단하게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ls를 이용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있는지 디스플레이 해주고, cd 명령을 이용해서 디렉토리 간 이동을 하고, pwd를 이용해서 현재 워킹 디렉토리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고,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을 때 여러분이 mkdir을 이용을 하고, 파일을
지우거나 딜렉토리를 지우고자 할 때 여러분이 rm 명령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move 명령을 이용해서 파일하고 딜렉토리를 이동을 하고, 그리고 lm 명령을 이용해서 링크를 생성을 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cp 명령. 자, cp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딜렉토리에 f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ls-l에서 f. 자, 내가 파일을 하나를 갖다가 복제를 하고 싶어요. 현재 f라고 하는 파일을 복제를 하고 싶을 때 f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루라고 하는 파일로 복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cp f 루로 하게 되면은 파일이 복제가 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딜렉토리에서 현재 딜렉토리로 파일을 복제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cp f를 dir1 밑에 예를 들어서 f로 복제를 하고 싶다. 자, dir1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f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f라고 하는 파일이. 자, 그럼 다시 상위 딜렉토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cp 명령을 사용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touch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딜렉토리에 보시면은 f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루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파일을 현재 시간으로 이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터치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터치 f를 하게 되면은, 자, f의 날짜가 원래 3월 22일 15시 땡땡이었었는데 지금 봤더니 터치 명령을 수행을 했더니 3월 22일 15시 04분으로 시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터치는 뭐냐면은 파일을 현재 시간으로 업데이트, 컨텐츠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이제 만드는 명령이, 컨텐츠의 그 날짜를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명령이 터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터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파일에 대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파일 크기가 0인 새로운 무라고 하는 파일이 생긴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고 싶어요.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터치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터치 2.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사이즈가 제로인 파일을 생성을 하는 것을 같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cat, head, tail, mor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t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한번 같이 봤습니다. cat에서 fu 하게 되면은 fu에 있는 파일 내용을 출력을 해주는 게 cat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cat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cat하고 리다이렉션 해서 우리가 그 데이트 한 다음에 리다이렉션을 해서 어떤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데이트의 수행 결과를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cat을 이용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유용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cat 한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new file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new file, cat redirection new file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임의의 알파벳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알파벳을 new file에 저장을 해주는
간단한 에디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Hello, my name is hero.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에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컨트롤 D를 입력을 해주면은 작업이 끝납니다. 컨트롤 D를 입력하는 것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알파벳 D를 누르면 됩니다. 자, 현재 new 파일이 생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cat 해서 new 파일을 해보면은 hello my name is hero라는 문자열 2개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cat을 통해서 파일의 내용을 볼 수도 있고 cat을 통해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new file 2를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홍길동 컨트롤 D. 자, -l를 하면은 new file 2가 생성이 됐죠. cat에서 new file 2를 하게 되면은 홍길동 hello my name is 홍길동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헤드하고 테일 명령을 좀 해볼 텐데요. 그 헤드하고 테일의 내용은 뭐냐면은 헤드는 긴 내용이 컨텐츠의 내용이 굉장히 이제 긴 어떤 파일이 있을 때 그 앞에 10개의 문장을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고, 테일은 마지막에 있는 10개의 문장을 10개의 라인을 출력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갖다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큰 파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볼게요. 맨 한 다음에 ls를 하는 경우에 화면에 많은 내용이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자, 요걸 갖다가 제가 ls.txt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을 해볼게요. man ls라고 하는 명령을 ls.txt로 저장을 해라 라고 리다이렉션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ls.txt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고 파일 크기는 7809개의 알파벳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려면 cat에서 ls.txt 하면은 내용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이게 한꺼번에 쭉 지나가서 내용을 여러분이 다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앞에 있는 10개의 내용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헤드 한 다음에 ls.txt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것처럼 헤드 ls.txt를 하게 되면은 ls.txt에 있는 파일 내용 중에서 10개의 라인을 갖다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테일 ls.txt를 하게 되면은 끝에 있는 10개의 라인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방금 키보드로 이제 입력을 했던 내용을 갖다가 명령어를 지금 잠깐 그 커서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커서를 갖다가 화살표를 위를 누르게 되면은 예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쭉 여러분이 커맨드 라인 상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여러분이 다시 재타이핑하지 않고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은 매우 편리한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모아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모아라고 하는 명령.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모아한 다음에 ls.txt를 하게 되면은 ls.txt에 있는 내용을 페이지 단위로 보여줍니다. 여러 페이지 단위로. 그래서 여러분이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요.
또는 cat하고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cat 해서 ls.txt 한 다음에 요거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파이프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프.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원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위에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파이프인데 이 파이프를 이용한 다음에 뭐하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냐면은 cat ls.txt를 출력을 하는데 이 명령을 받아서 이 명령을 입력받아서 파이프는 입력을 받아서 뭐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cat ls.txt가 수행이 돼서 출력물이 생기면 그 출력물을 모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넘겨주는 거고 이 모아는 이 출력물을 받아서 페이지 단위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모아 ls.txt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동일하죠? 이렇게. 근데 뭐 여러분이 이 파이프 기능은 뭐 이런 거 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 개의 명령을 조합을 해서 복잡한 명령을 만들 때 이 파이프 명령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리눅스 커맨드 중에서 파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명령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쉽고 유용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리눅스를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오늘 배웠던 명령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사용법을 익혀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ls, cd, pwd, mkdir, rm, cp, move, ln, touch, cat, head, tail, moa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들 잘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